자, 요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거 문제는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용을 봐볼게요. 여기 이제 요건 마스터북이거든요. 아까 보면 보이시죠? 마스터북 한번 와볼래요? 예, 스프링철 돼 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항상 두 개를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여기다 옮겨 놓는 거거든요. 항상 두 개를. 자, 거기 보면 단독행이 보이는 거 보여요? 이거? 찾았나요?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단독행이. 그래서 여기다 별, 요렇게 해가지고, 별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기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아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예외, 유증. 유증이라든지, 유언에 의한 증여.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채무 면제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원래 단독회의는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도달하는 거고, 상대방 없어요. 도달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요것 정도 추인, 아까 해제, 취소, 요런 채무 면제 요런 것들 체크하고요. 여기 유언, 유증, 그다음에 재단법이 나와 있죠. 여기 소유권 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계약 보니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걸 시험을 내지는 않고 제가 여기다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하나 체크해 보게. 요거 지문요 하나만. 여기다 써도 되겠네. 밑에다가. 여기 밑에 공간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색깔이 있는 걸 파란색으로 쓰면 돼요. 빨간색은 너무 무리니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소유권의 폭이 있잖아요. 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라든지 아니면 제한 물권 포기, 제한 물권의 포기. 이런 두 개는 뭐라고 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요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써볼게 이제 여기다가 증여. 그다음에 아까 사용대차. 이참에 그냥 쓰면서 외워도 돼요. 한 5번 정도 써야 외워지더라고요. 지는 이제 이게 머리가 녹슬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합의 해제. 요 합의 해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요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예약. 예약도 빨간색. 요것들은. 그럼 요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이건 계약이에요 라는 거.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할 때 섞어가지고 찾게 만드는 내용 중으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이렇게. 요것들은 아직 우리가 볼 건 아니에요. 요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할 거거든요. 이 정도.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기 밑에 봐볼게요. 요것만 체크합시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슬러시 끊고요. 그죠? 뭐는 된다? 채무 면제, 유증, 요 정도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죠? 네, 요건 나중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도 인정된다 그랬는데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요 정도만. 자,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놔두셔도 되고 쭉 넘어와 이제. 자, 넘어오면 성립 요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립 요건은 안 해도 돼요. 우리 책 기본 교재도 성립 요건이 나와 있지만 안 해도 되는데 요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성립 요건인데 요거 봐봐요. 갑이 집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 1억에 이렇게 계약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청약을 할 거예요. 내 집을 살래요? 을이 사겠어요? 이건 뭐가 돼요? 승낙이 되죠.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면 계약이 법률행위예요.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쓰지 마세요. 시험 안 나와요. 시험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성립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 성립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느낌으로 가세요. 갑이나 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계약을 할까요? 왜 법률행위를 할까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여기는 예를 들면 집하고 1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 너 살래? 사겠어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청약, 요걸 승낙 그럽니다. 요 세 가지는요. 어떤 법률행위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갑남과 을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걸 혼인계약이라고 하거든요. 혼인계약도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나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결혼해 줄래요? 그러겠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어떤 법률행위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해볼게요. 성립이 됐어요. 됐다는 전제에서 이젠 그럼 효력이 있느냐? 이 효력 요건이란 걸 따져요. 만약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된다는 의미예요. 성립이 안 되면 효력 요건을 따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혼인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매계약을 취소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갑남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용인데 갑남과 을녀입니다. 갑남은 분명히 뭐예요?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근데 을녀에게 첩계약을 제시합니다. 야,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한강 보여야? 동거계약 맺을래? 하고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녀가 한강은 보이긴 해? 맞장구치는 거지. 농담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또 보인대. 그럼 알았어 하고 승낙을 했어요. 자, 이걸 첩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이 첩계약은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성립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먼저 간 거야. 여기 보면 성립되려면 무슨 요건이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성립은 되거든요. 남녀 있죠.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갑남은 동거, 을녀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청약, 승낙했잖아요. 그럼 성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근데 이 첩계약이 그럼 효력이 있느냐? 이 효력 요건을 따지게 되는 거야.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그럼 효력 요건은 뭐예요? 그랬더니 일단 당사자는 산하는 있어야 되지. 권리 능력. 신경 쓰지 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사유 그거든요. 이건 나중에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이 돼 있어야 돼. 뭘 할 건지. 실현 가능성 있나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적법하냐 이거지. 이 첩계약은 아니에요. 첩계약은 적법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적법이라는 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법의 규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건데 우리는 첩계약을 하지 마세요. 첩계약을 하면 무효예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뭘 따지냐?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짓이냐 아니냐 이거지. 사회적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걸려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효력 자체가.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의사하고 머릿속에 요 생각 요거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돼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게 효력 요건이거든요. 이건 성립 요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요. 성립 요건의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시험에 내질 않아요. 근데 목적은 여기서 배워야 이제. 여기서 목적은 빼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가능해요. 적법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의사표시 여기 와 있죠. 요 의사표시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 표시에 일치, 하자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맞서북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립 요건에 흠결이 됐다, 불성립되면 무효나 취소를 착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지문이 나중에 가면 딱 하나 정도 건질만 해요. 이거 지문.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나 써놓고 가시라는 거지. 자, 뒤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 요것도 놔두시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농취증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확정인데요. 자, 이제 교과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 자, 여기 갖다 놓으니까 기본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단지 요것만 해보자고. 여기다가 하나 제가 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써볼래요? 교과서에다가. 교과서 왔죠? 뭐라고 됐냐면, 성립, 안 됐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성립이라 그래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성립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좀 하나 써놓으세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 정도 하나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확정, 가능, 적법이 쭉 나오거든요. 자, 여기 확정을 동그라미 쳐봐요. 밑에다 써야 되겠네. 자, 목적이 나왔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확정성 보여요? 확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능이 아마 나올 거예요. 가능. 실현 가능성. 가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넘겨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적법이라는 거 보인가요? 적법성 동그라미요. 적법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아마 제 테마 2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 보이죠? 보인가요? 그 박스 1번에 위에다가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사회적 타당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자, 확정을 먼저 볼게요. 요 확정이라고 하는 게 요건데, 요거. 우리가 여기는 가볍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에 보통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 같은 거 있잖아요. 목적. 그죠? 어떤 집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정해져요.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 시에 A 집을 삼성 아파트 101동 501호를 5억에 사고 팔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매 목적물하고 당연히 뭐야? 대금은 계약 시에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계약 시에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개 있죠, 개. 딸내미가 개를 사달라고 해서 개를 파는 데를 갔더니 A 개는 50만 원이고 B 개는 뭐예요? 30만 원이에요. B 개는. 근데 내가 계약금을 10만 원 주면서 제가 잔금칠할 때 우리 딸내미 데려와서 A개를 선택할 건지 B개를 선택할 건지 그때 정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꼭 계약 시에 목적 자체가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행기까지 잔금칠할 때까지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의 목적은 그 법률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매 이 목적물과 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일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률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행기가 언제죠? 요게 잔금칠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계약 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되죠. 계약 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그러지 않나? 막 집에 갈 때 내가 아까도 그런 말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슈퍼에 나오다 보면 슈퍼에 친해요. 거의 동네 슈퍼 아저씨하고 친하지 않나요? 나만 친하나? 보통 가기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슈퍼 있지 않아요? 그럼 좀 친하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꼭 지나오는데 딸기가 이렇게 쭉 나란히 서 있더라고. 그렇게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내가 바쁘니까 오다가 딸기 보고 슈퍼 아저씨한테 얼마에 얼마 그래? 10,000원이라고 그래. 10,000원 주고 그럼 내가 이따가 집에 갈 때 하나 들고 갈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은 정해졌지만 어떤 딸기를 가지고 갈 건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행기 때 나중에 이행기 때 들고 가면 될까 하나. 그 특정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계약 시에 어떤 물건, 어떤 금액이 꽉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판례거든요.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뭐라고 했어요? 사후에라도 사후가 뭔지 이게 언제예요? 이행기까지 이런 의미예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이행기까지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얘만 체크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해요. 법률이 목적은 분명히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요걸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들, 한강에 빠진 뭐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갑이 을한테 그랬어요. 야,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당신이 찾아준다면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 그러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거지. 물리적으로는 앞뒤 맞고 물을 품어가지고 한 10,000명 투입하면 10년 동안 뒤지면 안 나오겠어요? 채로 걸르면. 그죠? 근데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뭘로는요? 사회 통념으로는 뭐가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물리적으로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따져야 돼요? 사회 통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의 반대가 뭐냐면 불가능이거든요.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불능이라 그래. 요 불능인데 요게 더 중요해요. 예, 불능하는 게 더 중요하지 가능을 가지고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여기 잠깐 봐볼게요. 교과서. 여기 실현 가능이다라는 걸 보이죠. 가능성이라는 건. 그럼 요건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닌 거고요. 사회 통념으로 따진다.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강에 떨어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계약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라도 뭐는요? 사회 통념으로는 불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무효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볼게요. 자, 불가능,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나와요. 요게 실제는 중요해요. 별 표시 하나. 여기다 빨간색을 표시해도 아깝지 않아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 있고 요 밑에 니은번에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걸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구별을 해 줄 테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자고. 저 잠깐 봐볼래요? 자, 요게 따라올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저는 말이 좀 빠르지도 않고, 이게. 이제 다행히 이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러지. 아니, 하도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업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정말 수업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돈 벌려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벌지. 제가 가장인데,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나오시는 우리 종로 선생님도 아마 수업은 제가 가장 많을 거요. 제가 지금도 많은 것 같아. 이게. 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해볼게요. 갑이 일단 많이 벌어서 그래 노후를 좀 편안히 보내야 되는데 잘 안 벌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왼수가 진짜 그죠? 이게. 코로나가 안 걸려 안 해야지 그 사람도 많이 나오고 특강을 해도 좀 돈 좀 세죠. 뭔 말인지 모르는군요.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돈 1억에 매매를 할 거거든요. 매매 계약은 항상 5월 1일이에요. 계약은 이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언제 하냐? 6월 1일 날 잔금치라고 등기를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은 5월 1일 날 하긴 했는데요. 했는데 문제는 뭐야? 이 집이 4월 30일 날 이걸 소실이 된 거야. 이걸.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 집이 소실되고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미 소실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은 됐어요. 근데 집이 워낙 많아요, 값이. 근데 그 전날 밤에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죠. 이걸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얘를 무효라 그래요. 성립은 됐지만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뭐냐? 계약을 할 때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잔금 칠하기 전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소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계약할 때는 있었잖아요. 계약 이후에 소실이 된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계약 이후에.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얘는 유효가 돼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불났냐, 계약 이후에 불났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내일 모레 되면 잊어먹는다? 깨끗하게. 이게 완전히 뭐 진짜 뭐 주방 청소 기구보다 더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져와 볼게요. 자,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얘는 유효예요. 우리 민법 총칙은 이 두 개를 구별한 다음에 얘가 포인트예요. 시험은요. 자, 그런데 원시적 불능에선 두 개로 구별이 되고 여기서 두 개가 다시 나와요. 효과가. 요 뒤에 건 계약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 불러요. 아직은 몰라. 이건 계약법에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담보책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얘는 채무 불이행이고요.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거든요. 이 네 가닥을 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실제는 저기 계약법에 가면 이게 요 가닥을 외우고 있다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이걸 기억을 안 하고 외우지 않았더니 내가 가끔 외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90점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요. 공부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공부를 그만둔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나이가 가다 보면 이걸 잊어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원자 있잖아요. 여기에 무자가 있고 여기 개자가 있고 담자를 따요. 이걸 저는 원무계담 이렇게 외웠어요. 여고계담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고계담. 이건 원무계담이에요. 얘는요. 아니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안 잊어먹더라고. 그럼 여기 후발적 불능이 있죠. 이건 포기했어. 왜요? 원무계담만 찾으면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어떻게든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원무계담 이렇게 외워놓으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담보책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쭉 와볼까요?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시죠, 계약.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포인트가 임의예요. 시험장에 가면 원시적 불능이란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시적 불능이란 말 줘야 안 줘요?
뭐 여러분들 드시라고 편안하게 원시적 불능. 무슨 이게 이코노믹인 줄 아세요? 이게 절대 그렇게 안 줘요. 거기다 갖다 놓고 뭡니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다 이런 말 쓰지.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여기를 유효로 바꿔놔 버려요. 살짝. 그럼 값을 줘.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매매계약 목적물이 가옥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불타버렸다 보인가요? 요거 애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럼 또 뭐가 나왔나요? 여기 담보 책임 어디 갔어요? 요거 이제 내용인데, 요 내용이거든요. 담보 책임인데, 나중에 요 C가 빨간색이에요. 이게 빨간색 갖다 놓을까? 요게 빨간색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거 얼마나 재밌는 판례인 줄 아세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근데 잘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제?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여기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지. 그죠? 무효인데 뭐가 나와? 계약 체결상 담보 책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 볼게요. 원, 무, 그다음에 뭐예요? 계. 그다음에 뭐예요? 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 담보 책임. 원무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하나 외워 놓으시라고. 끝. 됐죠? 그다음에 넘어오면 자, 여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쳐요. 후에 불능이 됐는데 유효 무효? 예, 유효. 예, 유효입니다. 이거. 예, 유효 같이 연결해야 된다고.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다음에 위험부담 동그라미. 요것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죠.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건 놔두시더라도 요것만 좀 체크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 하나 나눠드린 거 한번 봐볼게요. 프린트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자, 아까 우리 프린트 OX 문제. 자, 여기 3번 문제를 봐야 되죠. 3번. 오셨어요? 자, 거기 보면 자, 목적에 관한 설명 중 뭐라고 했어요? 틀린 것만 묶은 거. 됐죠? 항상 요 표시하세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거기 1번의 법률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이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라고 했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OX. X. 왜요? 그렇죠. 언제까지? 성립 시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성립 시까지. 그러면 X가 된 거죠. 자, X. 자, 니은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이나, 그죠? 무효죠. 원시적 불능은. 무슨 문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원, 무, 계, 여기다 또 하나가 뭐가 나올 수 있다?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자 동그라미. 원무계담, 원무계담. 니은은 옳은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했나 무효했나? 유효지. 무효가 아니라 얘는 유효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X. 자, 요건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은 원칙이 뭐예요? 전부가 무효거든요. 여러분들 귤 한 박스를 샀어요. 한 박스를 매매계약을. 근데 2분의 1이 상한 거야. 2분의 1 썩었다고. 그럼 계약 전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해요. 근데 내가 귤을 그렇게 먹고 싶어. 그 한 박스밖에 없어. 그럼 뭐야? 반절이라도 사갖고 오긴 하겠죠. 근데 좌우지간 하나의 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전부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에요.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될 지문이죠. 그래서 요건 옳은 정답이 되네요. 지금 봐봐요. 2번을 찍어야 돼요? 아니면 2번 다행이네. 2번이네. 그죠? 기억과 디귿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4번 찍으면 돼, 안 돼? 요것은 틀린 거잖아. 2번은.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건요? 옳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박스 문제를 낼 때는 틀린 것과 옳은 걸 같이 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라고 틀린 걸. 그렇지 않으면 옳은 걸 찍어놔 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와서 답을 체크할 때 시험장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빡센 문제가 한 7문제 나와요. 짤막짤막하게 하더라도 4문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는 19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와볼까요? 교과서 19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진 않죠? 교과서 19페이지. 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서 배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대부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의 규정에 따라 유법인지 적법인지를 구별하거든요. 자,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 규정이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게 강행규정이라 강행법규라고 그러는데, 강행법규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럼 강행법규를 만약에 당사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유효, 무효? 당연히 얘는 무효로 취급되는 게 강행법규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반대로 의무법규가 있습니다. 의무법규, 의무규정. 그럼 요건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요것은 뭐예요? 당사자가 위반이 됐다, 아니면 특약으로, 그죠? 이걸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의무규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약속,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죠. 의무규정은요. 자, 그 정도. 그러면 요 강행법규 안에는 다시 2개가 나눠져요. 구별하지 마세요. 심도 있게 외울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출이 돼가지고 작년에 올해 안 나와요.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요거 위반했잖아요.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얘는 유효인데요. 얘는 처벌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 할 때는 단속 규정을 말하겠어요? 효력 규정을 말하겠어요? 어차피 둘 다 강행법규는 강행법규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건 강행법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번 32회 때 32회 때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2개를 섞었어요. 섞어놓고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단속 규정끼리 묶은 거, 효력 규정끼리 묶은 거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여기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고 요걸 하나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것만 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런 게 있어요. 갑이 집이 있고요. 을이 매매가 돼서 넘어갔고 다시 병으로 넘어갔어요. 매매가. 이렇게 집이. 그럼 보통 요건 매매니까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 물권,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하여야 권리 변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자, 요렇게 1번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2번에 을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고 3번에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돼. 순차로. 이해되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세금이. 여러분들 세금 올라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집값 떨어지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집값 떨어지면 세금 적게 내는데 좋은 거 아닌가? 그건 또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며. 그럼 집값 떨어지면 세금 적게 낸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죠? 이게.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정말 집값 떨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 지금 만약에 5억에 분양이 됐다, 10억이다. 이게, 그러면 한 7억 5천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간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의료보험료 올라가죠. 그죠? 세금 올라가죠. 어차피 그 집이 그 집인데 어차피 그 집 팔고 옆집에 가도 더 들어가 돈이 이게. 근데 집값 올라가는 게 뭐가 좋다고 이게.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국가가 돈을 벌어들인 이유가 뭔지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거 아세요? 국가가 돈을 벌어들인 거, 재정 수입을 올리는 것은 신도시 개발입니다. 벌판에 새로 아파트를 지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지. 세금을 쭉쭉 빨죠. 근데 연쇄 반응이야. 여기 있던 사람이 옮기게 되면 세금 내야 되죠. 여기 비었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옮겨올 거 아니야. 세금 걷죠. 또 옮겨올 때 세금 걷죠. 쫙쫙쫙 빨아요. 이게 재정 수입을 걷어내는 건데 우린 잘 모르니까 다 좋은 아파트 이사하자. 세금 또 내죠. 한 천 몇만 원, 2천 몇만 원씩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면 얘는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잖아. 에라 모르겠다.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려요. 중간을 어떻게 생략한 등기요. 이걸 등기 안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등기가 어떻게 넘어가죠? 1번에 갑 앞으로, 2번에 뭐예요? 병 앞으로 넘어가요. 중간이 생략된 거잖아. 근데 잘 보세요. 원래 순차로 넘어가도 뭐야? 소유자가 병. 중간을 생략해도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그렇죠? 그럼 갈로만테 갔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실체관계라 그래. 실체관계에 뭐 한다? 이걸 부합됩니다. 이렇게 하게.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되니까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로 하고 그죠? 얘만 때려잡자 이거지. 처벌하면 되잖아. 과태료. 이거 이 등기 야 순차로 안 넘어왔잖아. 중간 생략했잖아. 무효야? 다시 가서 순차로 가져와. 그러면 누가 짜증내요? 등기관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연병을 똑같은 등기 왜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차로 와도 그 자리고 중간을 생략해도 그 자리인데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 그대로 유효로 하고 얘만 처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단속 규정이에요. 등기 자체는 뭐라고요? 유효. 근데 뭐는 한다? 처벌하겠다. 이게 단속 규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미등기 전매 아시죠? 우리 그 전매 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5년간 팔아먹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럼 5년 되기 전에 팔아먹어 없다? 그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은 유효. 단지 팔아먹은 사람에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는 거죠. 단속 규정. 매매 계약은 유효. 근데 뭐야? 처벌은 받는다. 여러분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먹었잖아요.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무허가네? 음식값 안 내도 되겠네? 그래요? 그 주걱으로 맞아 죽습니다. 음식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사법상은 유효. 단지 그 행정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그 사장님한테. 처벌은요. 이 줄을 세우는 거였거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이걸 구별해 볼까요? 단속 규정. 자, 강행 규정 이렇게 나 있잖아요. 강행 규정, 강행 법규, 의무 법규. 자, 강행 규정은 누구와 관련된 거야? 선, 풍, 기. 사회 질서와 관한 규정이에요. 강행 법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요걸 위반하면 강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강행 법규 위반은 무효. 자, 근데 의무 법규라고 되어 있죠? 의무 법규, 강행 법규, 의무 법규. 그러면 선풍기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는 규정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적용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는 위반이 되더라도 얘는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유효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밑에 보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쭉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눠져 있는데, 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 마스터북으로 와보세요. 자, 마스터북으로 한번 와볼래요? 한번 다시 봐보게,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목적은 나와 있죠? 동그라미. 자, 확정이 먼저 나왔네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적물 동그라미 대금은 사후에라도 사후가 언제죠? 이행기까지 이런 말이죠.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게. 그렇죠? 반드시 성립시 그럼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성립시 그러면 요건 X가 되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가능성은 언제 기준이에요? 가능성은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 계약시. 마스터북, 조그마한 책.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다가, 가능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인가요? X 언제라고 했어요?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 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원무계담 써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원무계담. 그랬더니 집에 가면 기억난다 진짜로 이게 원무계담 갔는데 원무계담이 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미치는 거야 이제. 농담이 아니에요. 지하철역 내리잖아요. 그럼 원무계담은 들은 것 같아. 원무계담 하고 가는데 여고계담이 아니라니까. 원무계담이라니까. 나중에는 여고계담 하고 있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뭐예요?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담보책임. 그래서 원자 동그라미, 무자 동그라미, 계자 동그라미, 담자 동그라미. 보인가요? 이렇게 원무계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라고. 교과서에 있는 걸 압축해서 갖다 놓은 거라니까. 이거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38개가 나왔다니까, 그대로. 질문 자체가. 올해는 40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35개 이상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 요것만 기억해 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채무불이행 이게.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유연부담이 나오죠.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요 박스가 이해가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요거 1번 지문 체크해 주세요. 매매계약 체결 후, 어디가 후예요? 후, 이게 뭐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는 의미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했어, 무효했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1번 지문을 잘 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요거 하나 정도 빨간색에서 체크를 꼭 하고 가셔야 돼. 다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자, 목적이 아까 적법성이란 말 보이죠? 이 적법성은 이미 32회 때 기출이 돼가지고 이제는 올해 나오긴 좀 어려워요. 요 터울이 좀 있거든요. 한 4년 정도.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낼 때 요것만 내요. 요거. 지금 여기 보면 효력 규정 보이죠? 여기 단속 규정 보이죠? 보인가요? 그럼 요 두 개가 전부 다 뭐예요? 강행법 규정. 그죠? 근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예요?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귀제가 뭐예요? 귀제, 처벌. 처벌은 받는데요. 사법상은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럼 요 소속을 물어보는 거야, 이 소속을. 근데 올해는 안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체크할 때 요거요. 1번. 요 부동산 초과 부분 있죠. 요거 초과 부분. 원래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 받았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얼마가? 100만 원은 유효고 일환값이니까 초과 부분 20만 원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간혹 가다가 중개수수료 전부가 무효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X 이렇게. 자, 명의신탁 동그라미 요거 토지거래 허가 요건 나중에 써먹거든요. 명의신탁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속규정 와볼게요. 단속규정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건 뒤에 물권에 가면 써먹습니다. 그럼 중간생략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나중에? 얘는 유효입니다. 유효잖아요, 여기. 유효.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유효들이에요, 다. 이번에 32회 때인가요? 32회 정답이 요거였을걸, 내가 기억에. 6번이요. 종인중개사는 원래 그 자기 물건을 직거래 못 해요. 중개사법에 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직거래가 안 돼, 이게.
직거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위반해 가지고 직거래를 해버린 거야. 그럼 그 계약은 유효부요. 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이거 처벌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걸 찾으라고 해서 이건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거든요. 요걸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답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요걸 다시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렇게만 정리하고. 그 요건 지금 오다 가다 들려서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들려서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지나가라고 이건요. 자, 그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요건 놔두시면 나중에 이제 다시 연결해서 볼 거고요. 쭉 올라와 봐요. 반사의 질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쭉 하나 더 넘겨 볼게요. 쭉 넘겨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사회적 타당성 요게 하나 나올 거예요. 보이신가요? 자, 우리 교과서 돌아가 볼게요. 자, 교과서 이렇게 나오네요. 단속 규정 넘어가서 테마 2번 나오죠. 반사의 질서 불공정 보인가요? 올해 시험에 반사의 질서가 반드시 여기에 한 문제, 요 반사의 질서가 한 문제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요게 별표시 5개. 요 파트 테마가 2문제짜리예요. 33회 때는 얘가 아마 관건일 거예요. 올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제 요거 와볼래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확정, 가능, 적법 요거 사회적 타당성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면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법 규정을 사회적 생활 형태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분명히 무효거든요. 근데 어디도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무효입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첩계약을 맺으면 무효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런 행위들을 쉽게 말하면 허용하느냐 이거죠.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03조라는 조항을 뒀어요. 103조에 뭐라고 했냐면 선량한 풍속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얘는 무효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선풍기라 그래요. 저는 이게 항상 선량한 풍속 기타 이걸 선풍기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회 질서 이건 공익적인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무효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량한 풍속이 뭔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판사는 재판 도중에 야 이거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야. 이건 선량한 풍속이 위반되는 거야. 무효 그래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를 포괄적 규정, 일반적 규정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래 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이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그죠? 무효 취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갑의 집이 여기 넘어왔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어떤 이유인지 무효랍니다.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 건 많습니다. 뭐 의사 무능력자, 아까 원시적 불능 무효잖아요. 무효이면 원인 관계가 없어진 거야. 원인 관계가 없어졌다는 건 집이 지금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지금? 갑의 집이잖아요. 근데 원인 없이 갑의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을이.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돌려주라. 그래서 무효의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무효의 효과가. 그럼 이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게 무효입니다.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 무효가 됐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는
달라요. 이 일반 무효하고. 자, 어떻게 다르냐? 아까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집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을려하고 첩계약을 맺으면서 집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잖아요. 그럼 첩계약은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남은 을려에게 야, 이거 우리 첩계약 무효래. 내놔? 건다고요. 내놔? 우리가 보통 첩이라고 해서 사이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깨졌어. 그럼 이건 집을 돌려받아요. 이게 무효란 이유로. 그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갑남이, 놈이라고 안 했어요. 갑남이 다시 병려하고 또 첩계약을 맺으면서 집을 줬다가 이게 무효니까 다시 또 돌려받아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럼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특칙을 줬어요. 103조 무효가 되는 건 조문 외우지 마세요. 746조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가 됐어. 요 불법 원인 급여인데 이 불법이란 개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불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법, 위법, 불법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불법이란 개념은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 불법을 103조 해당되는 행위를 원인, 여기는 원인이 뭐야? 첩계약의 원인으로 급여해서 뭘 줬죠? 한강이 보이는 집을 줬단 말이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는 쌍방이 양쪽이 뭐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럼 지금 갑남이 첩계약을 맺으면서 집을 줘버렸잖아요. 이게 무효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을여과가 돼버려요. 을여과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면 갑남이 나중에 뭔가 집을 줬어요. 이제 에라이 쌍 했죠. 근데 이 갑이 집이 많아. 그래서 뭔가 계보를 못 주듯이 병녀에게 또 대시해가지고 야 내가 집 한 채 줄게. 한강 보여. 하고 뭔가 계약을 맺지. 첩계약을. 근데 얘가 집을 주고 시작하겠어? 안 주고 시작하겠어? 이제는 안 주고 시작하겠지. 한번 되었으니까. 그리고 뭔가 한 3개월 정도 가겠지. 그럼 병녀는 뭐라고 그래? 오빠 빨리 약속대로 집은 줘야지.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겠죠. 그러다가 3개월 뒤에 첩계약이 깨졌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지. 그럼 병녀가 뭐라고 그래? 그래도 약속대로 집은 줘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남이 공부해래요. 공부. 뭐라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맺은 그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야. 그 103조는 특칙이 적용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럼 병녀, 너는 내한테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갑남은 첩계약을 맺을 때 주고 시작해, 안 주고 시작해. 안 주고 시작하고 병녀는 받고 시작해, 안 받고 시작해.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는 서로가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무효냐 유효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3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103조 해당이 되는 것과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걸 따지는 거지. 그럼 103조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103조 해당이 되는 건 유효 무효? 예,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럼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건 그럼 유효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반환 청구가 된다는 말이지. 이게. 그럼 우리는 이게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보면 반사의 질서 해가지고 갖다 놨죠. 103조 뭐라고 돼 있어요? 선, 풍, 기, 사회 질서에 반할 때, 즉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직접 규제하는 개별 강행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라는 거야?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개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정으로 모든 위반 사항을 미리 규정할 수 없는
입법 기술상, 법을 만드는 기술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러한 법률행위 내용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 보충적 규정을 103조로 두었다는 거죠. 자, 법률행위 판단식이 반사회성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에선 첩계약이 유효였죠. 지금은요. 첩계약이 맞아 죽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회 변천에 따라서 사회 질서의 기준점이 변경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언제가 기준이에요? 여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언제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법률 행위시. 자, 그 다음에 유형이 나와 있죠. 유형 나와 있고 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인륜에 바라는 거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지 말고요. 넘어가서 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보인가요? 예, 사회 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보이죠? 요것은 전부 다 뭐예요? 유효, 무효? 예, 무효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회 질서에 뭐라고 했어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거 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이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나 명의신탁 같은 경우 나오는데 전부 다 이건 무효거든요. 자, 이제 요걸 놔두고 요걸 요렇게 모아놓은 것을 제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마스터북으로 와볼게요. 한 번만 보게 마스터북 올 수 있죠. 자, 여기 오시면 오셨나요? 갖다 놔 똑같은 거니까 이게. 자, 그럼 여기 보면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시란 말 보이죠?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럼 여기에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판례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요거요. 계약 이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범죄로 취득한 물건인지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근데 계약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던 거죠. 그래도 얘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약 시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인 줄 모르고 내가 사온 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요게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범죄로 취득한 물건인 걸 알고 샀다면 당연히 무효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샀다는 말이야. 모르고. 그럼 요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런 거야. 언제가 기준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시, 계약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해당이 되는 경우 있죠. 103조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두 개를 섞어요. 섞어놓고 이걸 골라내는 문제인데 요게 32회 때 빠졌어요. 얘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문제가 들어가는데 빠졌다고요. 그래서 올해 좀 조심을 하시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103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판례를 전부 다 이해하고 답을 찾으면 어렵습니다. 1년이면 3천 건이 넘어요.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어떻게 이해할 거고. 그냥 지문 중에 보험금이에요. 여러분들 보험금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을 가입해놓고 내가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게?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한다. 여러분들 범죄를 범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표시된 동기,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동기의 불법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거 아까 했었어요. 농약집에 가서 농약을 사요. 근데 내 머릿속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농약으로. 그냥 너무 사심없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예전에 그 막걸리 타가지고 그 농약을 해가지고 막걸리 타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의 동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농약을 사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농약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동기가 지금 불법이죠. 동기가 불법이잖아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예요. 왜?
농약을 파는 그 사장님은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농약을 사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고 그걸 표시했어요. 또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동기부불법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요 표시된 거죠. 표시된 동기부불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평생 경업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음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개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인수했습니다. 행복부동산 1. 그래서 인수했는데 그 사장님이 내한테 팔고 나간 중개사업자가 옆에 건물에다가 행복부동산 2 하고 차려버리면 손님이 빨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게 5년이에요. 상법상은 보통. 5년 동안 일정 세타 안에서는 그 사람이 동정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경업금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평생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5년 정도 지나면 그분의 단골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려도 상관없다. 근데 평생 하지 마세요. 이건 103조 위반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찰, 절간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해버리면 절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망해도요. 그렇죠. 망해도 파산 신청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20, 30%는 남겨놓고 추심하거든요. 근데 사찰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해버린다면 절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것들,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어내는 거 있죠. 고리사채 같은 거. 우리가 이자 제한법 말하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이라고 쓰면 돼요.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법 같은 걸 당연히 위반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기도 하지만 103조 위반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무효입니다. 이건요. 근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 요 밑에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이해해도 되는데요. 처분 거래 행위는 유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냥 들어만 두고요.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이렇게 빚을 빌려왔어요. 1,000만 원. 도박입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왔어요. 도박 자금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얘가 미안해서 착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얘한테 뭐라 그래? 야, 이거 팔아가지고 그 매매 대금 들어오면 그걸로 변제 받아라 하고 요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줬고요. 그리고 을이 이걸 팔았어. 병하고 요 거래 행위.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변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처분의 대리권이 무효면,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거래 행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럼 요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요 부동산 처분의 수권 행위는 유효가 되고 3자와 거래 행위는 유효가 돼. 이건 유효로 하겠다 이거지. 요 부분은 요건 유효다 이거죠. 근데 이 변제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그럼 무효가 되고요. 도박 채무를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행위. 이 처분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혹시 지문 중에 무조건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적극가담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들 진술 대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잖아요. 진술을. 그럼 교통비나 식사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나갈 때마다 뭐 10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진술 대가가 너무 초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효라는 거지. 이거 초과.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예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뭐냐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집행유예로 빼줄 테니까 성공하면 1,000만 원만 주세요. 수임료를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형벌권을 변호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에요. 쥐가 뭔데 집행유예를 빼주고 말고 그래. 그럼 판사가 할 일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의 형벌권을 변호사가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단 옆에다가 요건 써놓으세요. 민사사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형벌권과 관계가 없어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입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고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에게 이게 부정청탁을 합니다. 뇌물 줘가지고.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 진술, 거짓말하면 내가 돈을 좀 주겠습니다. 경찰서 같은데 허위 진술 대가 무효.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것도요. 자, 요것들은 전부 다 103조 위반이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볼게요. 여기 요거 한 번씩 드러나야 됩니다. 반드시.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이건 헤어지는 거죠. 그럼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애가 있을 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요 세금이요. 세금이나 양도소득세, 세금은 누구나가 뭡니까? 포탈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주지 임명행위인데요. 이 주지 임명행위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지직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뇌물이 들어온 거야.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을 했어. 그럼 뇌물을 받은 건 당연히 무효인데 그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주지 임명행위 그럼 유효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강박 빨간색이요. 무조건 강박이 잘 나옵니다. 강박, 폭행 협박이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부정행위 용서 대가는 뭐냐면 요건 들어만 두세요. 신랑이 바람을 폈고 바람을 펴서 가정에 충실한다는 조건으로 신랑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돌리고요.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그러면 요건 부정행위 용서 대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파견 불가항력 나오고 투기 목적이요. 투기 목적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을 15매를 매입을 했고 그에 따라 낙찰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분양을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15매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예전 판례. 15개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되지도 않고 옛날 판례란 말이야. 그랬더니 판사도 뭐라고 해서 나도 돈 있으면 해.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야. 투기 목적. 중간 생략 등기 기억하셔야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속규죠. 유효였잖아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인데 뭐는 아니라는 거죠.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다음 비자금이란 단어가 나오고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그 다음 중개업자가 의뢰인 간에 자기계 아까 직거래 있죠. 직거래. 직접 거래한 거. 아까 직접 거래한 건 뭐라고 했어요? 단속 규정이잖아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13번 빨간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거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13번하고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강박 정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이제 여기 지문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프린트 봐볼래요?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쭉 나열되어 있죠. 뒷면에 보면 보이신가요? 프린트.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을 건데 프린트가 한 장 더 있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 판례거든요. 요걸 어떻게 외울 수 있겠냐 이거지.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야, 아까처럼. 자, 1번에 봐봐요. 1번에 뭐가 있어요? 강박 동그라미 쳐봐요. 강박.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나중에 비진이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강박은 끝으로 뭐예요? 반사의 질서의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강박 보이네. 강박 보인가요? 두 번째도? 강박 끝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반사일성을 띄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포인트를 여기도 강박, 그 다음에 여기도 강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3번은 어디 있나? 여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끝으로 뭐라고 했어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보인가요?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도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럼 끝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뭘 찾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게 알면 좋은데. 그 다음에 5번에 투기 목적 그러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까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그럼 103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아까 법률행위 시 기준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약 체결 당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매수했죠. 그래서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매매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한 걸 알게 됐다고. 그럼 처음에는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뭐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이건 결국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매매는 유효다, 이런 개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8번에 뭐예요? 허위 진술 들어갔죠? 허위 진술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럼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사실대로 증언해주고 그걸 초과해서 받는다. 그럼 뭐예요? 103조 위반이 돼요. 초과했잖아요. 증언 대가로 받는다. 초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부정행위 용서대가 보인가요? 동그라미. 부정행위 용서대가는 자, 여기에 뭡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끝허리에. 끝허리를 보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전통사찰 주지직 동그라미. 전통사찰 주지직 주지 임명행위는 103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번 비자금 보인가요? 끝허리 반사의 질서 무효가 될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걸 꼼꼼하게 뭘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장 중에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갖다 놓으셔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옳은 걸 하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쉬었다가 오면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